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 동창입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는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2번이었습니다. 근데 묘한 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도 자유통일당 출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도 자유통일당 출신. 네. 참 두 사람 다 자유통일당에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네요. 자유통일당 아시겠지만 누구죠? 전광훈 목사입니다. 전광훈 목사 쪽에서 지금 제2의 계엄을 해야 된다. 뭐 네. 이런 그 지금 프랭카드 현수막도 막 붙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딱 거기하고 마음 맞는 거죠. 합이 맞는 거죠. 자통당하고 합이 맞는 거죠. 예. 자, 그런데요. 오늘 좀 전에 석동현 변호사가 아주 희한한 이야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은 체포하거나 끌어내리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 생각해 본 적도 동의할 수도 없다. 생각과 견해를 밝혀야 할 절차가 있다면 직접 할 의지가 있다.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 채자도 안 꺼냈다. 그러면 현장 지휘관과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과 그다음에 여방첩 사령관과 이 사람들은 다 귀신한테 이야기를 들었나요? 그러니까요. 다 헛소리 들었나요? 그러니까요. 누굽니까? 노상원은 다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김용현이가 다 알아서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재판에 가면요. 그 계엄에 동원했던 핵심 인물들 지금 거의 한 5명 정도 다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하고 진실 공방을 벌여야 됩니다. 네. 대통령, 내가 니들한테 언제 그런 걸 지시했냐? 언제 내 입에서 체포의 채자, 끌어내라의 끌자 나온 적도 없는데 내가 언제 니들에게 그런 지시를 했느냐? 대통령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때 비아폰으로 전화하셨을 때 저한테 분명히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찬 것 같으니 문을 열고 나 끌어내라. 그렇게 분명히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야,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런 진실 공방을 우리가 지금 대판정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참담합니다. 참담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들이 그럼 전부 다 모여서 말 맞췄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령관들이 전부 다 모여서 경찰청장, 국정원장, 국정원 1차장 전부 다 모여서 야 우리 대통령이 끌어냈다라고 이야기하자. 대통령이 들어가서 다 잡아오라고 이야기하자. 14명 그 명단 우리가 막 만들어갖고 일부러 하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은 정말 우리가 믿기가 어렵습니다. 네. 저는 왜 그러면 이렇게 지금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까? 지난번 대국민 담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현실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런 건지, 마치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내란죄가 구성되느냐 안 되느냐가 바로 요 증언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네, 바로 그렇습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란죄 성립 요건 중에 그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 의결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권을 그 체포를 끄집어내라고 그랬으면 그거를 권능 행사를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란죄 딱 거기에 빼박 증거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하는데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그다음에 또 누구죠? 여인영 방첩 사령관 뭐 등등 여러 사람이 지금 그다음에 707 단장도 이야기. 707 김영태 그 특임단장 대령도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본인들은 총을 일부러 실탄을 안 가지고 갔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당시에 가져갔던 실탄이 10,000발이라고 합니다. 만발. 을 당시에 헬기에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본인이 권총을 갖고 가지 말자. 네. 그러니까 뭐 권총은 가지고 가자. 근데 이제 당시에 공포탄하고 저것만 가지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진짜 부하들이 대통령이 본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내 책임이고 법적 전적 책임을 지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대통령은 야 조금 그냥 경고만 해라고 했더니 밑에 놈들이 가서 그냥 막 두드러 패고 그냥 죽이려고 그러고 그거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시키지도 않은 짓을 부하들이 과잉 충성을 했다라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경고성 계엄을 하려는데 그
김영현 밑에 그런 사람들이 다 오바를 해가지고 단순한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실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못하도록 체포 구금까지 하려고 했다. 네. 뭐 이건데 진짜 거기에 동원돼 갖고 저 사람들도요. 지금 윤 대통령과 엮인 거에 대해서 지금 구속돼 있는 그 군 장성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지? 이들은요 형을 받으면 이등병으로 강등이 됩니다. 네. 예? 강등이 되고 연금도 하나도 못 받아요. 그렇죠. 정말 인생 완전히 종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들은요 군 내에서 정말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육사를 나와서 최고의 엘리트, 수방사라든지 여기 뭐 특전사라든지 여기는요 군 중에서도 엘리트 중에서 엘리트가 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 초엘리트들이 그래도 윤 대통령의 충성을 바쳤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대통령은 나 몰라, 너네들이 알아서 했잖아, 내가 언제 시켰냐, 내가 언제 잡으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들어가라고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법정에서 본인들이 무슨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이고 대통령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헛걸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망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근데 망상이 한 사람도 네?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망상 장애에 빠질 수가 있나요? 더군다나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은 혈액암 2기랍니다. 암이 지금 심각해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한테 정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줘놓고 또 법정 다툼에서 나는 잘못 없어, 다 너네들 탓이야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게 정말 이게 보수로서의 자세인가요? 예? 참. 조폭 보수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예? 아니 이러면 이들은 정말 앞으로 변호인들을 서서 정말 이거를 싸움을 해나가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법정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모를 했는데 거기 주범 역할을 한 대통령이 책임을 다 부하들에게 지금 떠미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정에서요 참 진짜 저런 모습을 봐야 되는지.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신 분이 부하들과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거 시킨 적이 있느냐. 참 가슴이 찢어질 듯합니다. 정말 이런 것까지 봐야 돼. 비상계엄 또 탄핵 이런 것도 참 가슴이 찢겨 나가는 건데 이제 재판에서 대통령이 부하들과 그 진실 공방을 벌이는 것까지 우리가 목격해야 됩니까? 자, 윤 대통령은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다는 The buck stop here 라는 그 영어 문구인 이 판을 자신의 책상 위에 놓고 있었습니다. 즉 모든 결정은 여기서 내린다 라는 거였죠. 즉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게 그 신조로 삼았지 않습니까? 당시 저희도 그걸 가지고 굉장히 윤 대통령을 칭찬했고 또 윤 대통령의 어떤 정말 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들을 많이 이야기해 네. 왔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내 책임 무슨 내 책임? 너네들이 다 했잖아 라는 걸로 지금 이렇게 옮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법정 다툼이 꽤 오래 진행이 될 거고 이 다툼에서 결국 저는 이 윤 대통령의 주장이 이게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당시에 동원된 거 뭐 등등 여러 가지 보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했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참 이 사람들한테 대통령의 뜻을 따랐던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이렇게까지 왜 고통을 주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보수는요 정말 솔직히 이야기해서 괴멸 수준이 아니라 이제 그냥 씨가 말라버리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자신이 이렇게 싸우는 게 자신의 어떤 뭐 정당성 입증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고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저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잘못한 건데 책임도 안 지려고 그런다? 야, 어떻게 보수가 저럴 수 있지? 라는 이미지가 형성이 되면 그 누가 다 책임을 져야 되나요? 참 앞이 캄캄해집니다. 진짜 이거는 저는 윤 대통령이 잘못한 거 그거와 더불어서 이거는 또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그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이 받을 참 이 충격 이번에요 그 탱크 부대 네. 사령관 있잖아요. 그렇죠. 탱크 부대 사령관이 바로 전에 자기 아들을 잃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중이었는데 불려 나왔답니다. 탱크 부대가 바로 이게 전방을 지키는 탱크 부대였는데요. 이 탱크 부대를 스탠바이 시켰다는 겁니다. 왜? 이 시내에 진주시키려고. 시위가 격화되면 탱크를
그렇죠. 이쪽 시내 하기 위해서 탱크 부대장을 스탠바이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탱크 부대장이 바로 김용현한테 불려가서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사실까지 나오고 있어요. 경고용했다고요? 잠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고요? 2시간짜리 내란이 본인이 의도해서 2시간짜리 끝난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결국은 막았기 때문에 2시간 만에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마치 본인은 2시간만 하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진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싫습니다. 왜? 그나마 그래도 윤 대통령 그동안 우리가 함께 왔던 분인데 진짜 이런 사실관계까지 제가 싸우긴 싫지만 그러나 그거는 진짜 기본적인 말씀이 아니죠. 어떻게 본인이 2시간 그럼 딱 하려고 그냥 작정하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2시간 만에 끝난 거는 결국 국회의원들이 거기 뚫리면서 들어가서 2시간 만에 끝냈기 때문에 끝난 거지. 지금 계획을 보면 2시간이 아니라 장기간 탱크까지 동원해서 시내 진주시켜서 시위를 막고 그런 것까지 다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오늘 죄송합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란하겠다고 선전포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내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이것도 그 궁색한 그 논리입니다. 예, 내란인지 아닌지는요 그거를 이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이 아니다. 그건 뭐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내란이 아니라고 100번 양보해서 이게 내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법률가 중에서는요. 그렇다고 이게 무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 요건 계엄 비상계엄령 발동 요건에 안 맞아요. 예,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령을 그 발동했다. 내란죄가 아니더라도 그건 직권남용으로 대통령 파면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헌재에서는 그렇죠. 예. 사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그렇죠. 없고. 예. 예,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죄가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사법적으로 구속을 면하겠다. 아마 이런 취지에서 이제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가 쭉 이제 이야기를 해왔지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사령관과 당시에 가담했던 경찰 국정원 주장과는 정반대의 지금 이야기를 대통령이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은 그렇게 썩 선택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라는 없다. 생각이 들고 지금 검찰과 경찰이 수집한 증거로도 뭐 칠판에 다 써놨다는 거 아니에요? 체포자 명단을 다. 그럼 그거 자기가 썼겠습니까? 그게 방첩사령관 지가 썼겠어요? 다 뭔가 지시가 내려준 게 다 썼고 그리고 이미 대통령이 지난 국군의 날인가요? 네. 그날도 뭔가 비상 대권을 행사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날 저녁에 사령관들 밥 먹으면서 네, 저녁 이야기했다는 만찬하면서 거 그 비슷한 얘기 했고, 예, 그렇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물론 이제 당시에 한 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군인들은 솔직히 썩 죄가 없다고 봅니다.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게 군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불가피하게 명령에 따라 움직인 군인들이 정말 평생을 자긍심으로 살아온 군인들이 저는 처벌받는 거 정말 이거는 좀 너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래도 우리 군인들에게 자존감과 명예감이 있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군인들에 대해 좀 선처가 필요하리라는 저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건 주동자 즉 바로 이야기했던 김용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직 노상원 이런 핵심적인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우리가 처벌을 해야겠지만 네. 그렇지 않는 따라만 갔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그 가족들 지금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그렇죠. 정말 어떻겠습니까? 평생 군인의 가족으로 살아왔는데 군인의 자녀로 살아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내란죄의 피고인이다 피의자다라고 하는 명예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한다고 그러면 윤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내가 다 지시했다. 내가 다 알아서 했고 따르기만 했다. 좀 그들에게 어떤 움직여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저는 이 책임자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참 김건진 장관이란 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모든 게 다 내 책임이고 나에게 책임을 다 물어라. 예. 네. 마지막 자존감과 채통을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마저 무너지면 진짜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윤 대통령에 대한 우리의 일말에 남아있는 동정심마저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